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해력이 자라면 사회성도 자란다. 열어보기 27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잘못을 하고도 사과를 어려워하는 아이. 둘째는 반대로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너무 자주 사과를 하는 아이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소와 정우는 놀이터에 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놀고 있었어요.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가 2명, 평균대 위에서 균형잡기 놀이를 하는 아이가 2명 있었어요. 둘은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모래놀이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손으로 눈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그러자 모래삽에 든 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이 장면은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놀이터에서는 뛰고 만지고 던지고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친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그 상황에 맞게 사과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사과를 잘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 사과를 너무 자주 하는 아이도 있어요. 먼저 사과를 어려워하는 아이를 보면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사과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사과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지는 것이나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아이의 행동과 아이 자체를 구분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한 행동은 친구를 불편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나쁜 아이인 건 아니야.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면 돼 하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상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해 다시 해볼게 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아이가 혼날까봐 먼저 방어하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꾸중을 듣거나 더 크게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느끼면 먼저 변명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랬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사과를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상황을 어떻게 다시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아팠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미안하다고 말하고 괜찮은지 물어보자. 이렇게 사과를 혼나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친구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내가 일부러 한 일이 아니면 친구가 왜 속상해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놀다가 그런 건데 왜 친구가 울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친구의 마음을 짧게 짚어주세요. 친구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아팠대. 친구가 놀라서 울고 있어. 이럴 때는 미안해, 괜찮아 하고 말하면 돼. 이렇게 상황, 친구의 마음, 그리고 해야 할 말을 차례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경우입니다. 독립심과 주도성이 강해지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잃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억지로 시키는 사과는 아이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에게 선택권과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과하기 힘들면 조금 이따가 말해도 돼. 사과하기 어렵다면 친구가 괜찮은지부터 물어보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말을 시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아이가 조금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바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몰아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사과의 의미를 배우기보다 부끄러움이나 억울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사과는 혼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말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과를 너무 자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의가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거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아이가 미안해하고 사과를 한다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과를 만능 열쇠처럼 사용하는 아이의 심리와 그에 따른 지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갈등이 생기면 불안해하는 경우입니다. 친구가 조금만 화난 표정을 지어도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안해하고 사과 먼저 합니다. 사과를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아이가 불편한 분위기의 어색함과 긴장을 좀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바로 미안해부터 말하지 말고 먼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아이가 불편한 상황을 견디면서도 상황을 차분히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는 친구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들은 친구가 조금만 불편해 보여도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먼저 사과하면서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사과 대신 다른 표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기다려 주었을 때는 미안해 보다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어요. 또 자기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처럼 묻는 표현을 연습시킵니다. 셋째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일까지 미안해하는 경우입니다. 친구가 장난감을 떨어뜨렸거나 친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의 표정과 기분을 너무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의 책임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장난감을 떨어뜨린 건 네가 한 일이 아니야. 네가 밀지 않았으니까 미안하다고 할 일은 아니야. 대신 괜찮은지 물어봐 줄 수는 있어. 이렇게 사과할 일과 걱정할 일을 나누어 알려주면 아이는 자기 책임을 구분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는 사과부터 하면 상황이 빨리 끝난다고 배운 경우입니다. 아이가 예전에 미안해 또는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어른의 말이 멈추거나 분위기가 빨리 풀린 적이 많으면 사과를 먼저 꺼내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장 빠르고 쉬운 사과만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가 왜 미안하다고 말했는지 차분히 물어봅니다. 어떤 점이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사과가 자동 반사처럼 먼저 나오지 않도록 상황과 자기 생각을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봐줍니다.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아이에게 왜 자꾸 사과해?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하고 다그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대신 네가 친구 마음을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데 이건 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하고 짚어주세요. 아이의 마음은 인정해주되 사과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구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사과를 어려워할 때도 반대로 사과를 너무 자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이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오늘 내용을 말로 정리하는 장면 보시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와 정우는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는데 어떤 아이가 모래놀이를 하던 어떤 아이가 눈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수로 모래를 눈에 뿌린 아이가 사과했어요. 미안해. 여긴 놀이터예요. 모래놀이를 하던 아이가 눈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 사과를 했어요. 난처한 표정으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윤서와 정우는 놀이터에 왔어요. 평균대 모래놀이하는 아이가 2명, 평균대에서 균형잡기 논의를 하는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래놀이를 하던 아이가 손으로 눈을 감싸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